국회의원 배지 한 번 못 달아봤지만 어쩌다 당대표가 돼 정치적 호사를 누리고 사는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 선택적 침묵 전략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최측근 피의자 조사 보도와 자신을 향한 비판엔 적극적으로 응수를 하는 반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은 예전과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22일 열렸던 윤리위원회 전후로 이준석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이준석의 심리 상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을 상납받았다는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모 씨에게 7억 원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미 지난 4월께 이준석 당대표님 뒤치다거리 전문인 김철근 실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이준석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준석은 29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의 성상납 무마 시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경찰 수사 상황이라는 게 왜 밖으로 나오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2달 전에 수사받은 일을 힘들게 애써서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는데 들켜버렸네. 성상납 관련 보도가 그만 좀 나가야 할 텐데 뜻대로 잘 안 되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경찰은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까지는 아니어도 누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정도는 흔히 보도가 되곤 하죠. 더욱이 여당 대표 사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경찰의 피의자로 불려간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한 것입니다. 뜨끔한 이준석은 예를 들어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면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다른 일이 아니다라며 4월 조사에 대해 저도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고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경찰 발표로 나오게 된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의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면 당연히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조국 부인인 정경심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데요. 저는 왜 이준석 말처럼 당연히 피해자 신분이 되지 못한 걸까요? 경찰이 이건 고소고발감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을 뿐더러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이준석 네 지시로 네가 시켜서 너 때문에 이 사건에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조사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신분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준석 너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고 더불어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준석 너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판단을 경찰도 강하게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준석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4월 조사는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이제서야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 건 이준석 너의 성상납 사건이 이젠 기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쉬쉬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뜻합니다. 지난해 가로세로 연구소가 처음 이 일을 폭로했을 때 그땐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당에서조차도 윤리위 회의까지 열며 이준석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이준석의 성상납 무마 의혹이 아니라 이준석의 거짓말이 됐다는 걸 기자들도 파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여자의 성을 공짜로 받아먹으며 즐겼다는 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게 불편한 이준석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비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은 익명 인터뷰는 보통 당 내부에서 공격할 때 자주 활용되고 대포차 같은 거다. 나중에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활동보다는 할 말 있으면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공개 설전을 벌인 정진석, 김정재 의원을 언급하며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실명으로 제가 봤을 땐 의아한 주장들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임하시고 책임도 당당하게 지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또 안철수 대표도 얼마나 당당한가, 다소 주장이 희한하긴 하지만 이라며 저는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그런 당당한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네가 지금처럼 주장이 희한하다, 의아한 주장들이다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제반박하며 말싸움하려 드니까 실명으로 비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준석이랑 말로 주고받고 실랑이 해봤자 이준석이 인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 문재인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익명으로 이준석을 비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자신을 향한 비판엔 생떼를 쓰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역공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공식 회의 발언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더해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장제원, 안철수 의원 등과의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내놓은 대응책으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자신이 갈등의 진원지가 아닌 흔들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준석이 그 어떠한 전략을 쓴다 한들 이준석 너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지난 22일 윤리위원회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적 침묵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이준석은 매일 오전에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전후 기자들과의 약식 질의응답 발언을 확 줄였습니다. 20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은 간략한 언급만 하거나 발언을 아예 하지 않았고 28일에는 공개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들 질의응답은 지가 하고 싶은 답변에만 선택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행사 후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윤리위원회 징계 등 불편한 질문들이 나온 시기였습니다. 반면 25일과 26일에는 백범 김구 선생 73주기 추모식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여했는데 이때는 모두 백브리핑에 응했습니다. 28일 제2연평해전 기념 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노출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준석, 성상납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니 백브리핑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방송과 함께 SNS 또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의 경우 지난 20일 이후 열흘간 총 14건의 글을 올렸는데 이 중 절반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인사에 대한 대응 글이었습니다. 안철수,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간장 한 사발, 김정재 의원의 혁신위원회 이준석 사조직론에 대한 반박 등입니다. 이준석 입장에선 갈등과 논란이 탄압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줘야겠죠. 그게 이준석이 살 길이겠죠. 하지만 이런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지난 윤리위원회 때만 보더라도 이준석은 회의장에서 나를 못 들어오게 한다, 어쩐다 하며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이준석의 말은 하루도 안 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어 그곳에서만 싸우고 싶어하는 이준석. 이준석은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운동장에서도 적극적인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준석의 징계 심의. 그때까지 이준석이 현재 전략을 이어나갈지 우리는 또 피곤하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